그러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자.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깊이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뭔가 개선해보자. 이런 게 제 인사이트를 자기 가져오고.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져오면 그거는 면접 볼 때나 이 자기소설 쓸 때나 사람과 대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르바이트 경험도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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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네요. 만장일치.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아르바이트라고는 과외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고 학창 시절에는 그 다음에 진짜 알바보다는 저는 근무를 했죠. 장교로 갔다 왔으니까. 그거는 그때는 굉장히 높이 사줬었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장교 우대. 근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람을 대해본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해보는 게 아마 아르바이트일 거고요. 그래서 많은 갈등 관계에 빠졌을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든 나쁜 짓만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자기가 잘 설계를 해서 난 이런 직무와 직접 연관되는 알바를 찾아서 꼭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알바 경험을 내가 직무 경험을 어떻게 뽑아오느냐. 네. 그 매칭 시켜주는 기술. 그걸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를 6개월 했다. 그냥 그 알바 경험 자체만을 그냥 보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이 알바 경험이 일주일에 뭐 30시간을 알바를 했는데 고객을 뭐 한 3,000명을 이렇게 대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매장을 어떻게 진열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고객의 특성을 어떻게 분석해서 매출의 향상을 위한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키고 자꾸 그렇게 연관시키는 노력을 통하면 사람을 대하는 능력, 그다음에 매출을 관리하고 어떤 운영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뭐 사실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봉투 붙이는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종이 봉투 붙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봉투를 붙이는데 종이를 재단을 해서 오겠죠. 근데 이제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접어야 되죠. 이게 또 어떻게 이게 쭉 하다 보면은요 계속 바뀌어요. 방법이 프로세스도 바뀌고 접는 방법도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생산성이 올라가요. 이거를 체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갔다. 사실 회사에서 알고 싶은 건 그걸 거예요.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느냐 또 체험해봤느냐.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경영학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아르바이트는 관계없어요. 단 하기 싫어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좀 내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탈을 쓰고서 에버랜드에서 고객들을 웃기는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일도 꽤나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직무에 인사 쪽으로 가든 회계 쪽으로 가든 뭘로 가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깊이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뭔가 개선해보자.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인사이트를 자기 가져오고.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져오면 그거는 면접 볼 때나 이 자기소설 쓸 때나 사람과 대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인턴 경험도 없고 아르바이트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아르바이트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소개서에 에피소드를 약간의 착한 거짓말로 해서 작성해서 넣어도 될까요? 저는 약간의 포장은 한 걸 가지고 약간의 포장 정도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예쁘게 바꾸는 것. 근데 없던 걸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만 더 질문하면은 바로 들어서 거짓말 탈로 나거든요. 그렇죠.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좀 깊게 질문을 해보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맞아요. 3단계가 있다고 치면 1단계에 머무는 답변만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더 파고들고 싶어져요. 네, 두 번째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작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소서를 내야 돼요. 그 방법이 없어요. 이번엔 포기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요. 또 다른 회사에 또 지원할 때. 그 지금 뭐라도 하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자소서만 쓰고 면접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서 그렇죠. 네. 뭐라도 하자.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굳이 알바를 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했었다고 이제 그건 포장을 하고 그건 포장을 해 알바를 안 했던 이유를 그 대신에 그게 늦게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네.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얼마가 됐든 그거를 자꾸 실제 해보는 노력 그런 것들이 자꾸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풍부한 경험으로 풍부하진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소스예요. 저는 알바 천국에 만약에 등록을 해서 2시간짜리, 5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아르바이트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몇 개쯤 해봐도 저는 충분히 스토리가 텔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자. 가자! 네. 가자.